측근 정진상 구속, 이재명 수사 초읽기. 정진상 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제 수사의 화살은 이재명 대표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진상 실장을 구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진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약 8시간 10분 진행, 그제 새벽 2시 50분 영장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등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대목은 어떤 걸까? 검찰이 밝힌 건 PC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 이거는 한번 PC를 갈았다라는 거죠. 싹 갈았다, 포맷했다, 뭔가를 지우는 거 아니냐. 유동규 전화기 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던 대목.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얼마 바꾼 지 안 되는 사과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추후 인터뷰에 따르면 그 폰 아까웠다 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때 당사 셔터 내려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것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판단된다. 야당 대표 최측근 지위 이용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석방 예정인 남욱, 김만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남욱, 김만배 두 사람은 구속이 만료되어 석방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명히 당 대표실에서 일하는 핵심 측근인데 정진상 실장을 봤다라는 현역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영장 심사 전에 정진상 실장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장 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실게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실게요.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어요? 성실히 맺고요.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일전에 입장문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유대 사업자 선정 이 대표 승인이 맞습니까? 예, 촛불이 지킨다. 여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실장님 힘내세요.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현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만약에 지금 야당 탄압이고 조작된 수사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같이 조작에 가담했거나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에 따르면 판사들은 되게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판사들은 냉정하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일단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될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그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 이번엔 그런 말도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아주 명확하게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거는 역시 혐의 자체에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하라고 교사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도 교사했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냐. 당연히 증거인멸하겠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이 나올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어제 조사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멸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집행할 때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판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의 기본은 뭐냐면은 집하고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 PC 같은 것에 뭐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건 당연히 그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 그걸 그러면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고위 판검사 출신 그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이걸 막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의심을 더 사는 거죠. 저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못 갖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의심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밝혀졌습니까?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쓰던 PC가 이상하다. 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뭐 PC가 포맷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쩐지 그 압수수색을 막더니 거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인멸이고요. 게다가 이제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정진상 씨가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실 전재수 의원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정진상 실장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아주 지금 그 뉴스의 핵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봤을 때 김진 앵커는 못 봤을 것 같거든요. 저 못 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가든 만약에 혹시나 뭐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뭐 죄를 저질러서 어디 도망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잡히겠죠. 요즘 좀 정육점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네네.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막 도망 다녀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거는 체포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 최근에 뭐 그 라임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지금 보세요. 김용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정진상 실장까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성남FC 관련된 의혹만 하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소명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무관할까? 이 대표는 몰랐을까?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수사의 쟁점, 법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정진상 씨까지 구속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제 수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비리의 혐의가 정진상에서 끝났을 것이냐 아니면 정진상에서 이재명으로까지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검찰이 이번 수사에 어떤 명운을 걸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진상 씨가 지금 조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인생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정진상 씨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경기도 도지사였든 간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은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찍었냐 모르고 찍었냐에 따라서는 혐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모르고 찍었다 할지라도 배임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 무결하게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